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397회 북포럼 톡스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비즈니스 회화교육 전문가 이혜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그 매력적인 외모는 남녀를 불문하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능력 중에 하나인데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만약에 3개월의 시간이 주어진다. 그러면은 성형외과에 가시기를 권합니다. 만약에 3일의 시간이 있다. 그러면 피부과에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30분 만에 매력적인 외모로 좀 더 바꿔지고 싶다. 그럴 때는 오늘 소개해드릴 이분을 만나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소울 뷰티 코치이신 김주미 대표님입니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나를 빛나게 하는 이미지 브랜딩의 기술이란 제목으로 강의를 들려드릴 따뜻한 소울뷰티 코치 김주미라고 합니다. 네, 오늘 강의 주제를 보시고 좀 기대감을 가지셨나요? 네, 아까 이익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0분 만에 나의 이미지가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기대하고 오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 기대를 좀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화면, 넘기는 걸, 네,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현재 소울 뷰티 디자인이라는 감성 이미지 클리닉, 네, 개인의 이미지를 개선시켜드리는 네, 네, 이미지 컨설팅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 이렇게 이름을 보시면은 첫 번째 이 소울 뷰티, 네, 어떤 게 느껴지시나요? 영혼부터 아름다워지.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회사 이름처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이 내면의 매력, 내면의 아름다움을 외면으로 디자인해 드리는 네,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저는 과거에는 그 헤드헌터 일을 했었어요. 네, 다 잘 아시죠? 헤드헌터가 어떤 일을 하는지. 네. 네, 헤드헌터의 일을 했었는데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구직자분들이 이미지 때문에 좀 손해를 보시는 그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이미지에 관심을 가지게 됐었고요. 메이크업을 다시 새롭게 전공을 하면서 대학에서는 메이크업과 이미지 메이킹을 얼마 전까지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그 개인 이미지 코칭과 그리고 이렇게 기업체 강의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회적 기업인가요? 네, 그 비영리 단체에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 저자분들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의 앞으로의 이제 미래 계획도 좀 연관이 있어요. 제가 지금 앞으로의 저의 꿈을 말씀을 드리면은 그 외모 때문에 좀 굉장히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이미지 자기 개발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회적 기업으로 좀 사회 소외계층 그런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그 이미지 교육을 시켜드리는 그런 단체를 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네. 지금 제가 이제 첫 번째 화면으로 이분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이분 누군지 아시나요? 한 번도 본 적 없으신가요? 제가 보통 강의를 가면은 자주 보여드리는 분인데 이분은 그 닉 오스터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 패션 디렉터세요. 네, 제가 이제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제 상상을 해보시면 이분의 이제 이 이미지와 스타일만 보더라도 그 관련적인 일을 할 거라는 상상이 드시죠? 네, 이분은 그 스타일과 관련된 그런 일을 지금 굉장히 하고 계신데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유명하세요. 이분의 이 모습에서 느껴지는 이 당당함. 이분의 나이가 지금 현재 57세, 60세, 네, 그 정도 되셨어요. 네, 나이와 상관없이 스타일로서 굉장히 당당하고, 네, 자신의 그런 내면까지도 이렇게 당당하게 드러내는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나이와는 스타일이 전혀 상관이 없구나. 이렇게 멋진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구나. 이제 그런 거를 네, 느끼게 해주신 그런 분입니다.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고요.
당신의 이미지가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닉 우스터처럼 나의 첫 번째 모습만으로도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려줄 수만 있다면 나의 이미지 브랜딩은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미지는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신가요? 네, 한번 제가 이 문장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앉아 계신 이 모습 있으시죠? 지금 현재 이 모습은 과거에 내가 하나씩 선택한 것들의 결과물입니다. 저랑 한번 같이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과거에 선택한 것들의 결과물이다. 네, 동의하시나요? 네, 지금 다 이렇게 뭐 숨겨진 그런 이렇게 뱃살 조금씩 다 갖고 계시죠. 네, 네, 다 보입니다. 네, 이거 다 언제 만드신 거죠? 네,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거쳐서 조금씩 쌓아온 그런 군살들이죠. 네, 지금 하고 계신 이 모든 모습들은 과거에 내가 하나씩 선택한 것들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은 이 이미지 브랜딩에 대한 이해가 좀 쉬워지실 것 같아요. 당신의 이미지가 당신을 말해줍니다. 제가 제 얘기를 잠깐 들려드리면 저는 사실 이 이미지와 관련된 일을 하기 이전에 이미지 때문에 굉장히 많은 손해를 봤던 사람이에요. 네, 잘 안 믿겨지시죠? 네, 지금은 어디 가면은 굉장히 호감을 주는 이미지예요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하는데요. 과거에는 이미지 때문에 너무 손해를 많이 봤어요. 제가 어떤 손해를 많이 봤냐면 보기만 해도 굉장히 차가워 보인다. 그리고 굉장히 깍쟁이일 것 같다. 네? 과거 사진 나중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이따가 끝나고 보여드릴게요. 네, 굉장히 놀라실 거예요. 네, 제가 그 이미지 때문에 굉장히 많은 손해를 봤어요. 저는 사실 아까 저희 그 브랜드 네임 기억하시죠? 뭐였죠? 앞에 뭐가 붙었어요? 따뜻한. 네, 저의 지금 현재 브랜드 네이밍은 따뜻한 소이뷰티 코치예요. 네, 제가 그만큼 이 내면이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걸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저의 겉모습만 보고 너무 차가워 보인다. 자기만 알 것 같다. 이런 손해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민이 많이 생겼었어요. 이 일을 하기 이전에. 그러다가 이 공부를 하면서 이 문장을 처음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됐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군주론을 쓴 마키아벨리 아시죠? 마키아벨리가 이제 했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문장을 보고 이렇게 무릎을 쳤어요. 아,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사람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구나.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만 알구나. 네,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가 정말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를 절실히 깨닫고 그때부터 정말 제가 따뜻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네, 이 이미지 브랜딩의 목적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미지 브랜딩의 목적. 네, 맞아요. 호감을 주기 위한 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타인에게 호감을 주기 위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이야기를 쭉 진행을 했었죠. 오늘이 그 세 번째 시간인데 이 퍼스널 브랜딩이 뭔지는 다 이제 인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에게 나를 인식시키는 것. 그것이 퍼스널 브랜딩이죠. 그렇다면 이 이미지 브랜딩의 목적 또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치를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사람들이 나를 봐주기를 바라는 그것이 이 이미지 브랜딩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세상에는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뭐 수도 없이 많죠. 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의 이미지가 나한테 호감을 줬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제일 먼저 떠올리죠.
아, 그 사람과 일을 같이 하고 싶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미지 지금 뭐 이미지 메이킹 하시는 강의하시는 분들, 컨설팅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조금 이제 깨알 자랑을 하자면 네, 저를 알고 계신 분들은 항상 저한테 먼저 연락을 주세요. 같이 이번 강의를 좀 맡겨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면 선생님 제가 제 이미지를 바꾸고 싶어요. 제가 이번에 찾아갈게요. 그렇게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바로 그게 저는 이미지 브랜딩의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미지를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다 이미지에 만족하시나요? 나의 이미지 어떠신가요? 우리 김승은 선생님 어떠세요? 나름 만족하세요? 네, 만족한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아, 네, 훌륭하십니다. 네, 한 절반 정도 손에 드셨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여쭤보면은 거의 이제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만족을 한다고 치더라도 우리는 누구나 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하고 싶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 변화를 위해서는 가장 큰 적을 먼저 알아야 돼요. 이 변화를 절대로 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너무 변하고 싶은데 제발 변하지 말고 그대로 있어줘. 나는 너가 그대로 있는 게 너무 좋아. 라고 이야기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네, 나예요, 나. 내 안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를 붙잡습니다. 그냥 귀찮아. 그냥 그만하자. 아니면 이건 쓸데없는 일이야. 자연스러운 게 좋잖아. 내 모습이 이런데 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의 변화를 막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위해서는 나의 그 내면의 목소리에서 나를 가로막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체크를 하실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준비를 했어요. 한번 이렇게 체크를 저랑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신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세워보시면 돼요.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표정이 밝고 웃는 모습이 자연스럽다. 나는 건강하고 에너지가 있다. 나에게 적절한 체중을 지금 잘 유지하고 있다. 많이 웃으시네요. 네, 상황에 맞게 스타일을 잘 연출하고 있다. 나에게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늘 단정하게 유지하고 있다. 나는 평소에 여자분들은 자연스럽게 화장을 잘하고 남자분들은 면도와 스킨케어를 잘하고 있다. 그리고 자세가 바르고 반듯하게 걷는다. 말끝을 흐리지 않고 발음이 분명하다. 대화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대화할 때 상대의 눈을 보며 이야기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네, 자 10개 한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칠까요?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네, 훌륭하십니다. 역시. 네, 자 9개. 어머나, 어머나, 정말요. 네, 훌륭하십니다. 네, 자 8개. 네, 너무 훌륭하십니다. 자 7개. 굉장히 겸손하신 거죠, 지금? 자, 더 이상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네, 그 이하이신 분들은 나의 이미지 브랜딩에 대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강의에 이게 핵심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은 이미지 브랜딩은 굉장히 쉬워집니다. 정말 시크릿이에요. 네, 제가 이제 좀 몇 분한테 질문을 드릴 텐데 나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 나에 대한 한마디 설명을 한다면 나를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지금 네, 바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세련된 사람입니다. 네. 그렇게 느껴지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글로벌 소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변화시키는 사람. 네, 자, 한 단어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승우 선생님은 어떤 분이세요? 저는 표현하는 사람. 표현하는 사람. 네, 네, 우리 선생님 어떤 분이세요? 네. 저는 호기심이 많은 사람. 호기심이 많은,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다 생각해 보셨죠?
지금 생각하신, 지금 대답하신 이 이미지가 나의 이미지 브랜딩을 결정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나에 대한 이 생각은 나의 모든 것들을 결정을 해요. 제가 이제 강의를 가서 이 질문을 드리면은 한 절반 정도의 분이, 최소 3분의 2 정도의 분들이 나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분이 특별해 보일까요? 나는 소극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분이 좋은 이미지로 보일까요? 네, 여기에서부터 내 이미지 브랜딩이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저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자. 나는 내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된다. 네, 바로 그것이 됩니다. 나에 대한 생각. 내가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인가. 누군지 아시죠? 누구죠? 네, 진이.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우리가 모두 한 번쯤은 만나고 싶은 램프의 요정 진이입니다. 진이가 내 앞에 나타났어요. 너무 반갑죠. 네, 진이는 모든 것을 들어줘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내 앞에 나타나서 저에게 묻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이미지도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머뭇거리거나 잠깐만 생각을 해볼게요. 이러시면 안 되고요. 그 즉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 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적극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네, 지금 적극적이지 않으신가요? 조금 더. 네, 굉장히 욕심이 적으시네요. 네, 진이는 우리나라 사람인가요? 네, 진이는 국적 불명의 사람이에요. 진이는 나의 감성 언어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진이한테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네, 그래야지 진이가 알아들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나에 대한 이미지, 구체적일수록 실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내가 당장 내 앞에 진이가 나타났을 때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그 즉시 얘기하실 수 있으시다면 나의 이미지는 내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인식은 수정할 수 있고 이미지는 변화가 가능합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가지는 그 인식은 수정이 가능해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나에 대한 한마디의 언어, 그 단어가 혹시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요? 그러면 지금 수정할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한 인식. 그러면 그 인식이 수정된 채로 나의 행동과 나의 태도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미지 브랜딩의 핵심은 내가 원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그대로 기억하게 해주는 것이죠. 네. 이미지 브랜딩의 핵심은 내가 선택한 생각과 행동들이 나의 이미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내가 정말 나의 이미지를 빛나는 브랜드로 만들고 싶으시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표정, 이 자세, 여기에서부터 그 시작이, 그 변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절대로 이런 기댄 자세에서는 적극적인 이미지가 풍겨지지 않아요. 네, 이미지 변화는 언제부터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지금. 이 순간 나에 대한 인식의 변화, 나의 생각과 행동의 변화, 그것을 통해서 정말 빛나는 나의 이미지를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뭔가 15분 동안 마법에 걸린 것 같이 집중해서 들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아까 제가 여기 섰을 때 봤던 이미지보다 지금 훨씬 더 아름다워지신 것 같아요. 네.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 아니시죠? 이 기분 오래오래 가지고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혹시 나중에 생각나시면 네. 개인적으로 연락하셔도 되고요. 네, 아까 톡스는 네,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미지 개수 손 못 드신 분들은 꼭
저를 찾아주세요. 네, 톡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보는 북독서 397회. 오늘 힘들지만 행복한 일이야. 오늘 원래 그 8분의 저자분인데 오늘 그 스튜디오 좌석 관계상 그 4분의 저자님들 모셨습니다. 강성훈, 오영수, 임진기, 홍원준 저자님. 일단은 지금 이제 본방송 아니고요. 지금 온라인 시청자분들 해가지고 음성 테스트입니다. 그 온라인 듣는 분들은요. 들으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그때 거기 댓글로 써주시면 제가 항상 읽고 있거든요. 읽고 있으니까 여기 저자님들께 제가 질문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코멘트라든지 질문 같은 거 해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겁니다. 자, 스태프 제 음성 체크해 주시고요. 자, 오늘 그 4분 저자분들 음성 테스트니까 편하게 말씀해 보시죠. 먼저.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영수입니다. 네. 좋습니다. 예. 저는 안 해도 되나요? 됐어요? 오케이? 아, 예. 자, 그러면 오늘 오늘 뭐 NPO, NGO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이분들이 과연 왜 그런 길을 가고 있는지 또 그런 길에는 또 어떤 가치가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진솔하게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분 뒤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북포는 북토스 397회 힘들지만 행복한 일이야. 오늘 원래 8분의 저자분인데 오늘 4분의 저자분을 모셨습니다. 강성훈, 오영수, 임진기, 홍원준 저자님 모시고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생방송 토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저자님들 소개시키기 전에요. 영상이 준비된 영상이 있거든요. 한 1분 30초 되는데 그럼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화기 누가 찍어준 거예요? 저기 아산에서. 너무 야 진짜 아니, 분위기를 잘 포착한 것 같아. 여기 혹시 뭐 사진만 잘 나오고 말씀도 잘하시는 거죠? 네. 사진만 잘 말씀 못하시면 안 돼요 오늘. 네. 제일 나요. 네. 나는 머리가 없어. 저 뒤에 있습니다. 이걸 한 분이 찍어주신 거예요? 아니면 각자 사진을 다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자 감동 오늘 처음 그러면 봤어, 저도. 여기 4분 나오신 저자님들 네. 각자 자기 소개 좀 하죠. 네, 자기 소개하는데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잠깐 소개하면서 너무 길게 말고요. 짧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네. 네. 저는 사랑의 열매로 좀 잘 알려져 있죠. 겨울 되면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캠페인이 시작되는데요. 광화문에 온도탑
피워져 있는 사랑교를 알리는 그쪽에서도 경기도에 있는 경기도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전략사업팀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금을 해서요 배분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모금하러 오신 거 아니죠? 네, 뭐 항상 실시간 때 모금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라이크. 저희는 상업 방송 아니거든요. 네네. 뭐 영업 뛰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1588. 자, 감사합니다. 강성원 팀장님. 네, 네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 휴먼브릿지라는 단체 사무국장으로 지금 네, 일을 하고 있고요. 뭐 어렸을 때는 이렇게 지금 이마가 벗겨졌지만 제가 그래요? 아셨네. 제가 아역 탤런트를 했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래서 옛날에 뭐 갓난이랑도 이렇게 찍고 한진이 시당도 찍고 뭐 나왔는데 네. 이렇게 조명이 비치면 여기 이마에 반짝반짝 좀 그래서 이제 뭐 국내 해외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사람을 돕고요. 법인 설립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일을 해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박수도를 했어야 되는데.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서초구 자원봉사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오영수라고 하고요. 저는 주로 이제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또 자원봉사 활동 하고 싶은 사람, 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이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호기심이 많은 남자 홍원준입니다. 아까 저분도 마셨는데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곳은 조선비즈라는 언론사고요. 제가 하는 일들은 주로 이제 조선비즈에서 다루는 영역들, 뭐 유통, 금융, IT 이런 분야에 대한 다양한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담당하고 있고 그 다양한 전문가분들을 제가 만나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가 하는 일에도 고민이 많던 중에 이 호기심 때문에 또 제가 비영리 분야에 있는 분들을 알게 돼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배워서 그런 분들 좀 알리고자 지금 많이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홍 팀장은 제가 이제 2007년도에 같이 여러분 이 스튜디오가 이게 원래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게 돈을 벌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저희가 전자신문 IT 방송에서 돈을 벌거든요. 그걸 같이 만든 저랑 같이 파트너가 돼서 같이 만든 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스튜디오 만드는데 큰 영향을 미친 분이죠. 그래서 그러다가 조선비즈 간 거죠. 네. 나한테 던지죠. 어떻게 보면 이게 보니까 네 분은 서로 다 어떤 다른 기관도 다르고 그렇죠. 서로인데 어떻게 보면 태생도 좀 다른 것 같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만나신 건지 궁금한 거거든요. 어떻게 만나신 겁니까? 네 분. 동창도 아닌 것 같고 연배도 아닌 것 같고. 싸움하다가.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네 분이. 강 팀장님 말씀. 저희가 이제 그 비영리에서 이제 많이 일을 좀 하다 보니까 네. 항상 한 10년? 대부분 10년 이상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뭐 소진에 대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들을 좀 찾아보자 이런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아산나눔재단이 뭐 생겨가지고 네. 프로젝트로 네. 어떤 이렇게 중간 리더들을 좀 키워야 되겠다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아산나눔 프로젝트라 그래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저희가 이제 응모를 했고요. 동기생들이에요 그러면? 예, 거기 일기입니다. 네, 아, 거기에 일기. 일기 나루토. 생기고. 그럼 몇 개월 과정이었는데요? 지금 4기까지 왔어요. 6개월 과정. 네.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신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오. 많게는 세 번까지. 네, 해외 연수까지 보내주고 네. 그게 무료인가요? 무료인데 야, 무료- 그럼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께서 아니면 그래? 나도 한번 해볼까 하면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 겁니까? 어떤 분들은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게 비영리에서요. 네. 비영리 분야에서 최소 5년에서 7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아주 면접이 있는데 경쟁이 치열합니다. 경쟁이 치열합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잘나셨다는 거네? 네. 여기는 잘났다는 거네. 조금 더 잘난 거 그러면.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소리 전형이 한 200~300명 온 걸로 알고 있고 거기서 면접 48명 중에 18명 떨어뜨리고 이렇게 30명이 뽑혀서 정확하게 숫자까지. 우리 얘기해 주셨어. 자, 근데 그게 만나가지고 네. 했는데 어떻게 책까지 어떻게 같이 쓰시게 된 겁니까? 누가 처음에 이 책을 쓰자는 아이디어는 누가 냈어요? 처음에 누가? 누가 했어요? 선생님. 자연스럽게 그냥, 예. 그러니까 6개월 과정이 이제 끝나고 나서 왜냐면 이제 자주 보다가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자주 이제
모임이나 이렇게 봤는데 계속 술 먹을 수도 없고, 예? 그래서 뭔가 해보자고 할 때 각자의 느낀 부분을 뭔가 토해낼 때가 찾다가 누가 한번 책을 쓰자고 했어요. 네네. 다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봅시다, 네. 해봅시다 하고 다들 30분이 찬성했는데 지금은 이제 8분으로 남았는데 네. 예. 그래서 1차, 2차, 3차 뭐 이렇게 자기가 그 느낀 점에 대한 글들을 접수를 받아서 계속해서 수정하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 참여하게 된 분이 마지막까지 8분이 남았고요. 네. 쓰자는 얘기를 1년 전 한 11월 정도 얘기를 해서 거의 1년 만에 책이 나온 겁니다. 아, 네. 책을 제가 좀 읽어봤는데 상당히 그 진솔하게 쓰신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리고 맨 끝에 이제 어떤 그 각 분들의 그거를 누가 어떤 분이 그 네. 영향인분들이 리뷰를 해가지고 또 네. 쓴 것도 좋았고 코멘트 좋았고.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보면 이 책 제목은 이제 힘들지만 행복한 일이야인데 여러분 MPO 현장 활동가들의 좌충우돌 분투기라고 썼지 않습니까? 네. 근데 NGO는 뭐고 NGO와 MPO가 같은 겁니까? 아니면 뭐가 다른 겁니까? NGO와 MPO. 네, 누가 좀 이렇게 애정남처럼 한번 좀 명쾌하게 좀 이렇게 딱 저기 정의해 주시죠. 정리할까요? 네, 네. 애정남? 아야카 탤런트 방송인 출신이니까. 네, 네. 그 MPO가 있고 NGO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NGO의 플레임은 또 영어를 잘하시는 누님이 좀 얘기해 빨리 해주시죠. NGO는 이제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해가지고 비정부 기구라고 하고요. 비정부 기구. 네. 오케이. MPO는 Non-Profit Organization 해가지고 비영리 조직이에요. 네, 네. 쉽게 얘기하면은 네. 얘기하면은 나는 정부가 아니다. 나는 그게 NGO 고? 저기, 그게 NGO고 아. 나는 정부가 아니다. 네네. 나는 영리 기업이 아니다. 돈을 안 번다. 돈을 안 번다. NPO.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는 보통 통성적으로는 이제 NGO라는 네임을 쓰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NGO 영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네. 뭐 사회복지까지 전 영역을 아우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 중에 이제 다양한 섹터로 저희들이 이제 모인 거고요. 네네네. 발음 좋았죠? 네. 자, 즉 궁금한 게 이건 책이랑 상관없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책에도 그런 말이 나는데 선한 영향력. 네. 요즘 보면 선한 영향력 또 뭐 나눔, 네. 뭐 그다음에 뭐 공유, 네. 뭐 기부 네. 이런 말들이 10년 전에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요새 와서 굉장히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다면 네 분께서는 사회가 사람들이 많이 착해져가지고 10년 전보다 이런 말들이 나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거꾸로 사회가 더 척박해져가지고 이런 말들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말들이 왜 옛날에 없었는데 네. 요즘 와서 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 걸까요? 대사랑의 열매에서 얘기해 주시죠. 아니 그런 말이 있어요. 아유 저희가 이제 사랑의 열매에서 이제 온도탑을 광화문에 세우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가 이제 15년, 16년 됐는데 음. 세울 때마다 경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아. 그 해녀마다. 네. 올해 겨울 경기 안 좋고 또 올해도 경기 안 좋고. 그런데 경기가 진짜 실제로 안 좋거든요. 안 좋은데 사실은 저희가 온도탑 모금액이 처음에는 뭐 1,000억도 되지 않았는데 지금 한 6천억 정도 규모 조금 안 되거든요.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거예요. 계속 지금까지 네. 17년까지 지금 17년 됐는데 쭉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부분은 이제 어려울수록 저는 이제 어려울수록 서로 돕겠다는 우리의 옛날에 둘의 향약, 자급자족 뭐 이런 마음 자급자. 그건 상관없네. 에라이한테 지금 네, 네. 아무튼 뭐 재밌게 하려고 네, 그런 마음 그런 거 느껴지고요. 최근에는 또 이게 고액 이렇게 하시는 분 있어요. 고액 네. 기부 1억 원 이상 기부하시는 네네. 분. 7년 됐는데 1억 원 이상 처음에는 한 7명 정도였는데 1억 원 이상 기부하시는 분이 지금 900명이 넘었거든요. 네. 곧 1000명이 되세요. 7년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1년에 7분이었는데 지금은 저희 365일 뭐 한 400분씩 1년에 되는 거죠. 하루에 한 명씩 이상이 1억 원씩 기부하시는 그러니까 강 저희한테. 팀장님 뭔가 사회가 네. 뭔가 이렇게 뭐 그런 어떤 관점에서 그런 관점이 좋아지고 저는 있다. 예. 긍정적으로 그런 보시는 좀, 거네요. 네. 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어요 혹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또 다른 네네, 관점에서 다른 보면은 관점. 네, 이제 그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막 싸우시는 게 좋아요. 네. 가장 그 시대에 가장 부족한 이러도 처음에. 부분들이 그러니까 가장 결핍이 구호를 만든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더 많이 언급되고 그런 네.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제 점점 삶이 바빠지고 또 내 삶을 가꾸기에도 돌보기에도 너무 힘들고 그런 가운데 사실 주변이나 이웃이나 또 네. 공동체 이런
그런 것들을 생각할 여력이 좀 많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해보자, 조금 더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 조금 더 내가 긍정적으로 모두를 위해서 영향을 미쳐볼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같이 돌아보자. 그런 뜻에서 많이 언급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제 소진이라는 단어를 쓰셨고 책에도 보면 이제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많이 소진을 당하고 막 그래서 경쟁하고 소진해서 뭔가 그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제 비영리를 하신 이유가 이제 성장. 소진과 성장이라는 단어를 약간 대비시켰거든요. 네. 그 영리 우리가 보통 일반 기업은 이제 영리 단체고 이제 비영리 쪽이고 그러면 이제 영리와 비영리를 이렇게 소진과 성장으로 좀 대비시켰는데 어떤 관점이죠? 그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하세요. 그냥 네, 그래요? 소진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가 잘 모르는데 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모르 가만 계시죠. 오랜만에 카메라가 나타나서 농담이고요. 제가 이제 사실 저는 이제 NGO의 길을 들어서기 전에 비즈니스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무역회사도 하고 또 본인 사업을 하셨어요? 예, 사업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내가 또 피아니스트다 보니까 여자친구를 꼬시기 위해서 클래식 공연 기획사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했는데 늘 이제 돈은 버는데 이게 너무 갈급한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저는 영리했을 때 굉장히 소진이 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 생활도 하고 또 사업도 하면서 했는데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NGO기를 딱 들어섰는데 이제 첫 월급이 이제 50만 원이에요. 근데 이제 사업도 다 정리하고 근데 네.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다른 분은 모르겠지만 NGO 길에 딱 들어선 이후부터 지금까지 매일매일 소풍 가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설레이고 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 책에도 있지만은 왜 행복한가? 왜 행복한가? 그만 던지세요. 왜 행복한가라고 가만히 돌아보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내 것이 안 되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내 것이 안 되고 영리했을 때는 프로핏을 남기기 위해서 굉장히 딜도 하고 트릭도 쓰고 하는 게 그거 자체가 되게 힘들었어요 저한테. 근데 지금은 뭐냐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내게 안 되니까 뭐 대표님들 만나면 1억 주십시오, 나는 뭐 이거 기부하십시오 했는데 아니면 말고 내가 쓰는 게 아닌데 또 주문은 쓰는 거고 그랬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말 나온 김에 각자 이제 왜 이렇게 비영 얘기를 접어들었는지 네. 그 얘기 좀 해주시죠. 네, 먼저 세태. 네, 저는 사실 이제 직장 생활을 이제 영리 쪽에서 기업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네. 네, 기업에서 이제 한참 시작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어떤 분야를 경쟁이 어떤 저는, 분야를 하셨어요? 어떤 분야? 네. 제가 이제 전공이 사실 사회복지나 이런 쪽이 아니어서 네. 화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약품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약품회사. 네. 제약회사. 그래서 이제 마케팅 쪽에서 일을 했었는데 오. 그 안에 이제 각종 경쟁이 있는 거죠. 남성 사원하고의 경쟁, 그다음에 직장 내 정치, 뭐 승진에 대한 경쟁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았고 나를 발전시킨다기보다는 내가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그런 겨루기가 있었었어요. 근데 그러던 차에 이제 IMF를 딱 이제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 물정을 모를 때 IMF를 겪고 이제 정리해고를 하고 당하고 하신 거예요? 당한 거예요? 당한 겁니다. 정리해고를 멋지게 당하고 웃으면 안 되는데. 굉장히 다른 거예요. 하는 거하고. 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아이. 근데 뭐 운 좋게 다시 복직은 됐었는데 복직돼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의 미래를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떤 모습일까라고 생각했었을 때 같은 회사 내에 이제 그 5년, 10년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은 여성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또 여성이 별로 없고, 네. 그래서 나의 모습을 제가 이렇게 장담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조금 다른 식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이런 사회 변화에 되게 이제 몸이 부침이 많이 이렇게 흔들리는 스타일인데, 그때 한참 인터넷 뭐 천리안 하이텔 네, 그렇죠. 나올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그 메신저라는 걸로 이제 막 외국인들하고 이제 소통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실시간으로 거리가 좁혀진다라는 것이.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비영리 분야에서 그렇게 문화 간 이해를 좀 돕는 일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서 자원봉사 활동서부터 이제 개를 전환한다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자원봉사 활동부터 시작하다가 오늘날 여기까지 네. 오게 됐습니다. 예.
자, 팀장님은 네,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제 별 한번 달아보려고 예, 육군 삼사관학교에 이제 입학을 했습니다. 저기 왼쪽에 네. 오른쪽에 강 팀장님이시죠 지금? 네. 왼쪽은 저희 아유, 예, 저희 아버님이시고 저희 사실은 저희 아버지 사진이지만 저희 가문이 좀 작아요. 제가 저희 카트라인 170인데 저 170 딱 돼가지고 네, 사관학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별 한번 다루려고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남들보다 승진도 많이 하고 대위도 되게 일찍 달았어요. 아,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히 달았는데 음. 그때 인사장교를 했는데 인사장교를 하다가 그 병사들을 만났어요. 소위 관심사병들. 아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네, 관심사병들 만났는데 이 관심사병들이 문제를 딱 이렇게 보니까 이게 무슨 큰 잘못이라기보다도 되게 영창을 가야 되는 큰 잘못이에요. 군대에서는. 근데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아니면 그래서 잠깐 어머니를 돕기 위해서 뭐 외박을 했다가 미복귀했다든가 아니면은 막 진짜 후임병이 막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는데 이놈이 자기의 어떤 동지에서 내가 뭐 공유명식을 발휘해가지고 내가 한번 딱 대들은 거죠. 그래서 상명하복에 대한 부분에서 자기가 이렇게 된 거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아이들을 이제 인사정교로서 이제 영창을 보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그러면 저 윗분한테 제가 좀 설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네. 우리 한번 봉사활동을 한번 해보자. 그 당시만 해도 그런 한 게 군대 그런 게 예, 없었는데. 20년만 해도 봉사활동 이런 게 사실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보육원에 일단 데리고 갔어요. 네. 보육원에 데려가가지고 뭐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풀도 뽑고 뭐 이렇게 그냥 뭐 이런 거 다 했어요. 할 수 있는 거 하다가 아이들이 뭐 이렇게 슬슬 오더라고요. 뭐 아이들하고 농구도 하고 뭐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걔네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그래도 나름 장교고 그때는 중이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저는 이게 손 잡고 야풀 뽑아 뭐 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애들이 관심사병 애들이었고 되게 기죽었던 아이들이 그 보육원 아이들하고 만나면서 눈빛이 다른 거예요. 거기서는 아이들이 더 이상 관심사병이 아니고 되게 멋있는 형이고요. 자존감이 올라갔군요. 멋있는 오빠고 멋있는 진짜 그런 아이들이요. 변해 있는 거예요. 전 그걸 봤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그런 걸 하게 됐고 그 기회에 제가 나도 내가 갈 길은 사회복지.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천막집에 살았던 기억이 있었는데 네. 그러면서 많은 분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그때 이제 했던 얘기들 좀 생각해서 사회복지기를 가게 됐죠. 아 그렇구나. 네. 자, 홍 팀장님은 뭐 지금 사실 비용이 비용이 안 아니잖아요. 왜 나왔어? 여기 왜 나왔어? 아니 저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공이 떨어졌어. 저 왕자. 제가 아까 호기심이 많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소진이랑 성장하고도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하던 일에 대해서 10년 넘게 쭉 일하면서 많이 좀 해볼 건 다 해보고 해보고 싶은 것도 있는데 더 해보고 싶은 거 있지만 욕심도 있고 근데 여러 가지 그런 힘든 부분도 좀 많았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어디에 또 뭐 새로운 게 있나 쭉 계속 하다가 그 우연치 않게 이런 비영리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많이 이제 생각만 하고 있다가 이 교육이 있다는 걸 알고 한 번은 쭉 제 삶을 좀 복귀해 봤어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예전에 제가 대학교 때 이 교회에서 이런 그 병원 선교단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잘 못하지만 토요일마다 저녁 때 가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어른분들 기도해주고 한 부분들이 제일 좋았던 기억으로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했던 부분들 떠오르고 그리고 이제 전자신문 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이슈 중에 하나가 그린 IT라는 이런 부분이었고요. 친환경, 에너지 절감. 그래서 그냥 이런 기술에 대한 이슈인 줄 알았는데 기업들이 왜 이거를 따라갈까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중요한 기업들이 모여서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기업이 하고자 하는 그런 서비스나 기술들도 있지만, 근데 그런 커다란 아젠다나 화두에 기업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고 그런 게 계속 트렌드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제가 알고 있던 영역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때 2008년도에 이제 그런 기후변화센터 환경재단하고 한 분들도 만나면서 같이 캠페인을 같이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단 좋은 기억이 있었는데 조선비즈 옮기고 나서도 많은 일들 하면서 어떻게 좀 이렇게 새로운 것들 자극을 줄까 하던 차에 전문가분들이나 이런 사람들 친해지고 나면은 자신이 알고 자신이 경험했던 이런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남한테 자꾸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근데 해줄 만한 창구나 이런 부분들이 의외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육을 듣겠다고 이제 다행히 면접에 대해서 교육을 들으면서 한 분 한 분 저도 모르는 부분들을 알게 되니까 너무 새로운 거예요. 네. 그리고
장애우나 어려운 사람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많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돼서 이제 조선비지 때려칠 거예요. 그래서 진짜 비용 얘기로 면접 때 얘기를 해주세요. 언제 여기 언제 면접 때 얘기를 해주세요. 언제 그만둘 겁니까? 하여튼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선비도 열심히 하고 비영이도 열심히 하고 아니 요거 얘기 좀 뒷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근데 그 지금 저희 사실은 MSG와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MSG. 음식에 MSG가 없으면 맛이 안 나거든요. 네네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저 개별적으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이제 그 임진기 국장님 먼저 그 네. 먼저 아까 아내가 네. 피아니스트. 네. 근데 그 저는 그게 아내분이랑 같이 네. 가출 청소년을 위해 가지고 네. 뭐 연주회 같은 것을 정기적으로 하셨다고 하면서요. 네. 네. 그래 제가 이제 뭐 항상 그런 신앙인 종교인으로서 이제 살면서 이제 뭐 비영리에 대한 거 전혀 없었는데 이제 아내한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지금 섹터가 지금 힘든 데가 가출 청소년들이에요. 지금 여러분 본인이 가출을 많이 하셨나 봐요. 청소년 때. 그건 그건 아니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차를 몰고 좀 다니고 뭐 하긴 했는데 2학년 때 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뭐 그건 경찰 그렇고 불라인. 아무튼 뭐 어렸을 때부터 기도 제목이 피아니스트랑 이렇게 결혼하겠다는 게 꿈이었는데 이루어져 그래서 사회에다가 확 저지르는 범죄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 사후 대책이.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케어를 해주면 좋겠다 생각해서 저희는 음악으로서 그때는 제가 이제 클래식 공연 기획사를 하니까 최고의 시설에서 최고의 그걸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기업도 후원 받고 하는데 뭐 비영리에서 뭐 기부금 영수증 끌어다니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고 그러다가 뭐 자연스럽게 됐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죠. 자 그러면요 그 결혼도 하셨어요? 결혼 다. 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네. 자, 그 국장님 그 이런 비영리의 길이란 게 네. 비영리의 길이란 게 굉장히 험하잖아요. 네네. 험한데 보면 그 비영리를 하시는 분들의 배우자는 네. 이런 삶에 적당하다. 네. 본인의 경험으로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 가치관이 네. 배우자도 적어도 그 여러분들 하는 그 가치에 네. 동조하는 분하고 결혼을 하는 게 네. 맞는 건지 아니면은 네. 그 달라도 괜찮은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맞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영리 있을 때 만났으니까 그래서 근데 일단은 와이프랑 저랑은 이제 교회도 같이 다니고 늘 데이트할 때 이제 우리 한국 사회와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뭐 늘 대화했던 게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다 받아주더라고요. 독일에서 막 10년 있었는데도 이렇게 한국 사회에 대한 흐름도 알고 있고 해서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제가 비영리를 그만둘 다 이제 사업을 정리할 때도 와이프한테 동의를 얻고 네. 와이프도 흔쾌히 동의도 하고 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그거를 이해해주고 같이 공감해주는 것이 필요한 게 굉장히 절대적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힘듭니다. 힘든 상황이고. 제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요? 왜냐면 제가 미혼이라서 좀 더 그래요? 객관적인 생각으로 근데 아까 왜 결혼했다고 그랬어. 던지신 분들 이따 소개팅하세요. 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주변에서 많은 이제 NGO 비영리 활동가들을 많이 보는데 두 가지 유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분야에 있는 분들끼리 결혼을 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고민하면서 같이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서 강점이 있고 네. 서로 다른 분야에 계신 분들은 주로 보면은 그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와이프가 교사거나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안정된 직장. 안정된 직장. 그래서 서로의 삶을 보완할 수 있는 눈이 부분들이 높았구나. 있어서 또 그런 부분에 강점을 갖는 것 눈이 같습니다. 높았네. 그래서 누구랑 만나서 결혼을 하시던 다 좋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저기 20대에는요 뼈에 사무치는 사랑을 하셔야 돼. 네. 자, 국장님, 자꾸 지금 딴피트로 나가시는데 지금 그 월드 휴먼 브릿지 네. 이게 국제 기구잖아요. 네네. 그러면 여기서 아까 보던 어떤 그 아프리카 네. 아이하고 같이 찍은 사진 같던데. 네네. 네. 그 이런 해외 원조할 때 네. 뭔가 많이 해보셨으니까 네. 해외 원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주는 게 좋다. 네. 뭐 아니면 보통 해외 원조는 우리가 보통 뭐 우물 파고 네. 뭐 지어주고 네. 뭐 그러다가 또 오고 막 그러는데 네. 어떤 식으로 이제 앞으로 해외 원조가 우리가 해준다면 봉사를 네.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된다고 네. 생각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시적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개발 형식으로 가야 되고 사실 우리 사회의 기부 문화가 상당히 좀 뭐라 그래 표현해야 되지? 극단적인 표현 한다면 좀 왜곡이 돼 있는 게 너무 자극적이고 개인한테 맞춰진 기부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유엔이라든가 또 제가 예전에 유니세프 사무총장님하고도 만나면서 식사하면서 얘기했지만 국제적인 사회에서는 이렇게 한 나라를 도울 때 한 개인한테 돕는 것보다는 그 마을 단위의 지역 개발 사업을 해서 그 마을이 자립할 수 있도록 공동체가 자립할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게 맞는데 그걸 위해서 기부를 해달라면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네.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맨날 그냥 울고 불고 이거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피드백이 또 바로 와야 돼. 막 편지도 와야 되고 막 이래야 되고 막 하는데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네. 없어서는 안 됐는데 근데 대부분의 모금 구조나 이런 것들이 그런 데에 좀 많이 쏠려 있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해서 마을 단위로 막 설명도 그렇죠. 길잖아요. 일단 설명이 기네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것에 대한 중요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포커스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뭔가 그 마을의 어떤 공동체에 네. 공동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네네네. 그래서 제가 루안다에 한번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루안다 오지를 간 거예요. 오지를 갔는데 봉사단들하고 같이 한 50여 명 갔는데 이제 거기 지부장님하고 저희 이제 봉사단에 있는 대표분들하고 이제 갈등이 생겼던 게 가서 우리는 선물 줘야 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프리카 물통 들고 다니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물통하고 뭐 이렇게 불내는 거 뭐지? 뭐 네, 그 크리스톨. 이거 선물을 한 500개인가 준비를 한 건데 지부장님은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우겨서 준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이틀 동안 신나게 부대끼며 놀면서 했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마지막 날 그걸 나눠주려고 딱 했는데 눈빛들이 살기가 돌 정도 눈빛이 돌면서 그 사람들이 그걸 하나 받아가려고 전쟁이고 그리고 하기 전에 저한테 지부장님이 그랬어요. 정말 이거 나눠줄 때 정말 힘들다. 근데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대기 들고 이런 거 다 준비하게끔 해서 줄 안 쓰면 이제 채찍질하고 막 계속 타면 또 채찍질이 아니라 표현이 그렇지만 막 이렇게 하면서 줄 서게끔 하고 이런 작업들이 있는데 저돌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워서 저는 무섭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다 나눠주고 왔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지부장님이 하는 얘기가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그냥 하루에 한 번 와서 떠나지만 이 사람들 옆에 그 오지에 가게가 하나 있었어요. 물통 가게가. 근데 그 물통 가게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러면은 그 물통이 떨어졌을 때는 어디서 구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 경제 활동의 생태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봉사를 오면은 뭐 이렇게 오면은 왜 한국 사람들은 왔는데 이거 줬는데 너네들 안 주냐 이런 것들 발생돼서 제가 뭘 많이 느꼈냐면은 나눔이 어렵구나. 그리고 나눔이 정말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사실은 불편하게 살다가 편하게 살게 되면은 불편했을 때는 우리가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근데 그 똥집에서 살고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당연한 거야. 근데 그 사람들한테 좀 더 환경적인 거를 말해주면 똥집에 사는 게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우리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결국에는 국제 구호라는 게 어떤 거냐면 제 고민은 대한민국 같은 나라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전기 문제, 물 문제, 환경 지금 지구가 지금 날린 게 중국이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깬 거예요. 그리고 저 많은 인구가 대한민국 같은 도시가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고민이 과연 그게 맞는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고민도 생기고 해요. 네네. 사실은. 근데 그래서 나눔을 할수록 어려워요. 네. 저는 그게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어떤 그 나의 만족이라든지 단순하게 측은지심만 갖고 했다가는 그걸 생각하지 않고 하면 거기 생태계를 오히려 또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나눔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오영수 센터장님, 그 센터장님은 지금 책에 보니까 이제 그 자원봉사 하시다가 그 40대 때 이제 내가 사회적 기업가가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 과정에 오셔서 그 들으시다가 사회적 기업가 하면 안 되겠다. 나 사업하면 안 되겠다 해서 그 포기하셨다면서요? 네. 그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사실 이제 제가 영리에서 또 이제 기업에서 일을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기업에서 일을 하고 또 이제 비영리 분야에서 일을 이렇게 계속 했었는데 어느 정도 일을 저도 이제 그 비영리 분야에서만 그래도 12년 가까이 일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 한계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선배들도 만나서 이렇게 자문도 듣고 같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떤 분이 하신 이야기가 저한테 되게 와닿았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는 늘상 자기가 사회를 하나의 이제 바둑판으로 본다면 어디에다가 포지셔닝을 시킬지를 항상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본인을 이제 그렇게 만들어가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 그렇게 해서 나를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리 분야에 한 번 있었다라고 하고 또 비영리 분야에 한 번 있었다라고 한다면, 내 인생이 바둑판이라고 한다면 다음 또를 좀 사회적 경제, 그러니까 혼합 영역에다 두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고, 이제 거기에 무작정 뛰어들었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하루 강아지가 법 무서운지 모르고 뛰어들듯이 불나방처럼 뛰어들었는데, 여기도 굉장히 많은 그 시행착오, 노력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었어요. 좀 완전히 새로운 영역이었던 것 네네.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그러기에는 이제 제가 이제 나이도 많고 뭔가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겪어 나가야 되는데, 생활을 유지한다라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웠고, 그다음에 뭔가 창업을 한다라는 거는 그냥 아이디어하고 경험만 가지고는 되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배우고 싶어서 또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지원하게 됐고, 또 이런 과정 중에서 사실 여러 가지 일 문제, 사람 문제 많이 있었어요. 재정적인 문제, 그런 부분들을 좀 타파하기에는 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데, 그렇게 하기엔 또 삶을 이렇게 같이 지탱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 그래서 좀 차라리 일찍 접고 또 네. 내가 지금 현재 잘할 수 있는 거, 더 되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자 그런 생각을 하게 그래서 됐던 것 같아요. 서초구에서 자원봉사 센터 네. 하고 계시는군요.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요새 뭐 사회적 기업도 생기고, 그러면 어떤 분이 그러면 이런 사회적 기업을라든지 뭔가 기업가 정신으로 갖고서 하는 것이 어울리다 보십니까?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근데 그거를 참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보통은 이제 우리는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지만 원래는 그 앙트레프러너십이 그 창업가 정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없는 가운데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고, 내가 오히려 그것은 어떤 무슨 원천 기술이 있어서 사실 그 어떤 그 사업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조직을 또 사람을 끌고 나갈 수 있는 비전 제시 능력이라든지 경영 능력이라든지 리더십을 고루 갖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뚝심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버티는 힘. 버티는 힘. 네. 네, 버티는 힘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네. 들어요. 본인은 잘 못 버티나 보죠? 저는 예, 네.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알겠어요.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네, 네. 자, 그 자원봉사 센터 네. 센터장님이신데, 네. 요새 이제 자원봉사도 굉장히 예전부터 자원봉사 하는데, 요즘 와서 자원봉사가 어떤 식으로 지금 진화하고 있습니까? 자원봉사가. 네. 자원봉사는 네. 굉장히 재밌게 진화를 하고 특히 이제 있는데요. 지금 서초구니까 네, 네. 이제 지역이랑 밀접한 거 아닙니까? 네. 그 지역에서의 어떤 단위 지역에서의 자원봉사가 네. 어떤 식으로 진화된다고 보세요? 지금? 저는 사실은 상당 기간 동안은 이제 지역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뭐 캠페인을 하거나 교육을 하는 그런 이제 비영리 조직이 있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그 지역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새로운 발견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지역이 마치 우주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깊이로 저는 굉장히 평면적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다양해요. 그러니까 개인의 그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60대 여성이고 굉장히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지만, 자기가 자라온 건 저기 시골에서 자라온 사람들도 있고, 또 나는 여기에 그 뭐 예를 들어 뭐 삼성 같은 경우도 서초구에 있거든요. 네네. 뭐 삼성이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도 있고, 또 청소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 활동의 양상도 굉장히 옛날 새마을운동 방식 같은 이제 그런 그 모습들도 있고, 또 아주 새로운 트렌드를 리딩하는 뭐 어떤 프로보노 서비스라든지 재능 나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네. 굉장히 그 스펙트럼이 넓어요. 네네. 자, 그 지역 얘기하면 강성 팀장님도 네. 보니까 책에 보니까 이제 성동구 커뮤니티 네. 임팩트 사업 네, 네. 이걸 하시잖아요. 네, 네. 네. 그건 어떤 식으로 하게 된 겁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그거는요. 사실 네. 커뮤니티 임팩트라는 것은 이제 네. 미국 공동 모금의 유나이티 웨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주창하는 겁니다. 그 지역사회, 마을의 한 마을에 음. 어떤 문제를 지역사회 같이 해결하겠다. 네. 커뮤니티 임팩트라는 거고 저는 그 당시 이제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그 성동구를 담당하는 지역이었어요. 아, 그래서 멋모르고 커뮤니티 임팩트라 그러니까 성동구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였습니까? 그렇죠. 예, 아, 공동모금의 네네. 직원인 성동구를 담당했었는데 네네. 네. 근데 그 당시 이제 저를 이제 한 3개월 동안 미국의 음. 유나이트웨이 가서 파견 근무를 하고 왔습니다. 음. 그래서 딱 갔다 오니 3개월 갔다 오니까 어우 미국은 이래 막 미국은 말이야 막 이러고 딱 이렇게 되게 미국이 다 그런 양 3개월만 갔다 오놓고 네. 그것도 뭐 다 벙어리 생활 해놓고도 음. 그래가지고 막 아유 한국 사회는 말이야 커뮤니티 그래가지고 커뮤니티 임팩트를 해야 돼 막 그러고 네. 지역사회에 들어갔습니다. 네. 성동구에. 근데 성동구가 사실은 어떤 지역이었냐면 과거에 그 되게 뭐지 재개발 이렇게 해가지고 아파트 임대 아파트가 생겨가지고 처음으로 그 임대 아파트가 개발되고 옥수동구 쪽이죠. 네. 개발돼서 아. 다시 그 임대 아파트 주민들이 스스로 다시 다시 그분들이 거기 사는 그런 분이었어요. 주민성이 되게 강한 지역이었거든요. 거기서 그런 분들한테 사실은 그분들하고 뭐 저희 커뮤니티 임팩트 하니까 지역사회에 벌써 우리나라는 벌써 꽤 오래전부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네네. 그래서 가서 처음부터 막 하다가 잘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예, 스스로 조합도 만드시고 스스로 뭐 금고도 만드시고 네네. 스스로 먹거리도 만드시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 잘 배웠습니다. 네네. 네. 자, 배우고 그럼 왔어요. 그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내부 그러면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이제 그 지역 그 소규모 단위의 지역 공동체가 네. 우리나라도 앞으로 지금보다 되게 많이 활성화되리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네? 엄청 섭섭하게 되고요. 네. 최근에 또 법도 네. 그런 법이 생겼어요. 음. 그 뭐 사회복지 보장에 관한 조사의 법률인데 사회보장 그 조사법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그래서 동단위에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라는 거를 의무적으로 두게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 보면 지금 보도 우리나라 아파트가 많잖아요. 네. 사실 그 이웃에 누가 사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무관시민 사회인데 네. 그런 사회에서 지금 뭐 소규모 단위의 지역 공동체가 네. 그 싹이 자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아파트가요. 네. 아파트가 사실은 문을 닫아 놓으면 되게 사실은 차단이 되지만 문을 열어놓으면 서로 만족을 볼 수 있는 곳이고 되게 밀집되어 있어서 뭐 1000세대가 이만한 공간에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더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공통의 아젠다가 잘 될 수가 있는데 네. 아직은 안 되고 있잖아요. 현재는. 그죠? 저도 지금 제 이웃이 누가 사는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것을 네 분 중에 뭐 혹시 아이디어 없어요? 뭔가 아파트 단지를 네. 아파트 단지에서 네. 뭔가 이것이 뭔가 서로 간에 네. 소통하고 네. 뭐 그럴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그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제가 그냥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음. 그러니까 저희 이제 지역만 하던 이제 아파트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파트에서 이제 그런 지역 공동체 활동 같은 것들, 이제 소위 이제 우리가 말하는 용어로 그런 게 있는데 뭐냐면 아파트에 작은 도서관 같은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가까이 가서 책을 읽고 빌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작은 도서관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주민들의 책으로 같이 십실반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 주민들이 봉사자로 그러니까 사서가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또 아이들이 오면은 같이 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민들이 모이게 되고 그러니까 같이 모이다 보니까 요번에 그러면은 봄이니까 우리 나물이라도 좀 같이 해서 먹을까? 그래서 또 나물을 같이 서로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나눠서 먹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또 이 도서관 앞에다 좀 텃밭 상자 같은 것들을 만들어 봅시다 해서 또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러면서 동네를 조금씩 더 좋게 만들어 가는데 그러니까 얼굴 보게 되니까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네. 아이디어를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게 실제로 그거 네, 실제 그런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활동을 뭔가 처음에 뭔가 이니셔티브하는 네, 네.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져야겠네요. 네, 네, 네. 아직은 그래서 많아지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뭐 노력하는 게 아니라 보면 네. 저는 안타까운 게 네. 저도 뭐 그지만 우리도 아파트에 보면 이제 뭐죠 그 주민 뭐 무슨 자치위원 뽑잖아요. 네. 그 선거에 나가시는 분들이 다 연로하신 분들이 나가시더라고요. 네.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거기에 해가지고 뭔가 해야 되는데 네. 그것이 너무나 좀 네. 뭐야 그래서 그러면 변화가 별로 없을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많은 부분 이유를 상대적으로 이제 시간의 문제로 많이들 얘기를 해요. 생업의 문제, 시간의 문제로 많이들 얘기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달라지고 있다라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뭐
특히 우리 강 팀장님도 좋은 사례가 될 텐데 퇴근하고 돌아와서 아이랑 같이 할 수 있는 활동들 뭐 이런 것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네. 또 같이 아빠들끼리 모여서 무슨 요리 같은 걸 하는 모임들도 생기고 있고 예, 조금 달라지는 모습들이 있어서 앞으로는 네. 조금 더 그런 연령대가 젊어지지 않을까 네. 기대합니다. 아니면 저는 이제 지금 갑자기 드는 아이디어인데 아까 사랑의 모금 네. 뭐 그 지금 사랑의 사랑의 열매. 열매 네. 굉장히 지금 저 17년간 네. 계속해서 모금액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렇다면 이제 많은 돈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또 여기는 또 이제 뭔가 갑이. 직접 돈을 직접 뭔가 쓰시는 게 아니라 뭔가 이 돈을 뭐 제대로 쓰는 누구한테 분들한테 나눠주시는 네.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이것을 물론 오프라인 활동은 중요하지만 네. 저는 좀 그 예를 들면 이런 데서 그 지역 공동체들이 네.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어떤 모바일에서 쓰는 어떤 커뮤니티 있잖아요. 모바일 그런 것들이 모바일에서도 될 수 있게 네. 그런 것들 하나 플랫폼을 좀 만드셔가지고 네. 네. 그런 것들을 모든 이제 각 뭐 아파트 동에 하는 사람들이 그걸 이용할 수 있게요. 네. 왜냐면 그 사람들이 맨날 오프라인에서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뭔가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겠죠. 네, 뭔가 그런 식의 것을 좀 이런 데서 네. 그 아무래도 이제 선도하시는 네. 리딩 거니까 그런 걸 좀 만드셔가지고 이런 각 그 지역의 풀뿌리 쪽 한쪽에서 그걸 활용할 수 있게 그 인프라를 네, 굉장히 그런 걸 좋은- 하면 네. 좋지 않을까. 돈만 주는 것보다 그렇죠.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서 뭔가 그런 걸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 막 들어가지고요. 네. 좋은 말씀.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게 아까 미국에서 커뮤니티 임팩트 네. 일하는 방식을 네. 커뮤니티 중심으로 이게 네. 온라인도 오프라인도 네. 그걸 중심으로 하는 건데 그걸 아주 간파하셨네요. 벌써. 네, 요새 보면 이제 기업도 요새 보면 뭐 그렇게 갔는데 네. 근데 저는 이제 모금 활동 있지 않습니까? 네. 좀 궁금한 게 이제 모금 활동을 하면 저도 이제 기업 가니까 저는 이제 투자를 잘 제가 해야지만 투자도 받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기업 네. 활동에 있어서. 그럼 이제 모금이니까 네. 모금 활동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중요하죠.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어떤 모금 활동을 잘하는 팁이랄까? 네. 노하우가 뭡니까? 본인의 어떤 노하우. 그런 것 쯤은 여기서 아무나 좀 네. 얘기 좀 해주시죠. 네. 팀장님 뭐 없어요? 저는 사실은 좋은 직원이 있는 게 제 노하우예요. 네. 아, 네. 전 잘 못하고요. 아, 전 팀장이고 네. 좋은 직원들을 아, 채찍질은 아니고 격려와 사랑으로 잘할 수 있도록 지지를 해요. 저희는 사실 이국장님은 뭔가 네. 잘할 것 같은데 보니까. 그 네. 여러분들 사랑의 열매는요. 지금 사실 우리가 아산 때문에 편안한 관계인데 저희는 여기 돈을 받는 입장이라 굉장히 어려운 분이세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사실은 평소에 잘 못 보는 분인데 이렇게 네, 편하게 저기 모금은 사실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나눈다는 거는 정말 돈이 있다고 나눠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그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 그 강지원 변호사님하고 손봉호 교수님하고 저희가 이제 나눔 캠페인을 좀 준비해서 모금 캠페인을 하려고 하니까 강지원 변호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회가 독특한 기부 문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경조사 기부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포지션이 보통 한 15%에서 20%를 차지한대요. 그 셀러리맨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기부를 더 낼 수 있는 구조적인 부분이 사실 한계적인 부분이 있고 종교성 기부가 상당히 지금 많은 현실이에요. 정말 한 60%가 기독교가 차지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에러점들이 있고 특히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CEO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뭐 사실은 뭐 모금 뭐 스페셜 뭐 강의해봤자 정말 그게 아무리 I팀 좋더라도 그 대표님의 마인드나 이런 부분들이 돼 있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이렇게 사랑의 열매 같은 데서 더 모금적인 부분이나 우리 사회가 통합적이고 통전적으로 모금에 대한 인식 그런 것들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영국의 체리티 재단에서 1년에 한 번씩 전 세계 기부 지수를 조사해요. 2013년도인가 거기 우리가 기부 지수가 45위예요. 가나하고 뭐 나이지리아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 기부 네. 수준이 우리가 돕는데 지난해는 65위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돕고 있는 나라가 기부를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좀 더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노력하고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엔 그 여기도 이제 이런 사실 모금을 이제 아주 이제 프로페셔널하게 잘 모금하시는 것도 큰 재능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을 많이 이제 좀 이렇게 영입을 하셔야 된다랄까? 육성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 중요한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뭔가 어떤 그런 전략이랄까 그런 것들 육성하시는 어떤 그런 플랜 같은 건 없으신가요? 그런 사람들한테 뭔가 동기,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이제 기업체나 일반 사기업이나 이런 분야에서 그런 이제 뭐 그런 펀드레이징이라든지 네. 그런 거를 잘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을 만약에 영입을 한다면, 네. 근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레이징을 많이 하면 네. 그거에 따른 뭔가 보수 체계가 뭐 그게 민간처럼 그렇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건 없는 겁니까? 그런 거 동기부여 정은 없는 겁니까? 전혀. 많이 해도 뭐 없는 겁니까? 네. 인센티브 개념은 없고요. 전혀 없고.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조금 다른 관점인데요. 이 모금이라는 것은 사람이 음. 한다기보다도 음. 어떤 그 조직이 그리고 방법이 툴이 한다고 보시면 좀 네, 다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모금 개인이 어떤 스킬이나 뭐 음. 말빨이나 아, 뭐 그런 것보다도 네네. 일단 그 조직이 신뢰가 있어야 되고요. 음. 그리고 그 모금이 어떻게 쓰일 거라는 네네. 어떤 좋은 배분 상품, 음. 이 사회가 어떻게 변할 거라는 거. 음. 그리고 그거를 활동할 수 있는 음. 저희는 위원회 구조가 있습니다. 네. 모금분과위원회. 네네네. 그런 그 실제로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멤버십들을 구성하고 그분들한테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네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소규모 단체들이 모금을 하겠다. 근데 모금 팀이 없어요. 그럼 없으면 어떻게 되냐고 모금 담당자가 일단 자기의 우호 세력 팀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자원봉사자가 됐던 스태프들이 됐던 그 팀을 만들어서 그들과 같이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자꾸 재료를 주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내 주는 거거든요. 네네. 담당자가 뛰는 게 아니고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가면 이렇게 만들어가면 그분들이 기부 내신 분이 또 얘기해주고 얘기해주고 네네. 약간 그런 팀장님은 이렇게 국장님 같은 네. 분들한테 여러분한테 이제 돈을 이제 모셔가지고 네. 나눠주잖아요. 쓰시라고. 감사하게. 그러면 국장님이 주셨는데 이분이 과연 잘 썼는지 안 썼는지 네. 어떤 그런 그래도 뭔가 그걸 뭔가 체크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잘 썼는지 안 썼는지를. 엄청나게 체크합니다. 네. 그걸 어떤 식으로 기업은 이제 평가할 때 뭐 성과 평가라든지 뭐 매출이익이라니 뭐 이런 걸로 평가하는데 어떤 식으로 뭔가 이렇게 모금해서 이제 자 쓰라고 이제 분리하셨을 때 잘 했는지 아닌지를 어떤 식의 평가 척도로 평가하십니까? 근데 이제 공동 모금의 사업이 과거 이제 좀 어렵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저희가 최근에 그 성과 평가 로직 모델이라는 성과 평가를 도입을 했어요. 네. 과거에는 차를 주면 차가 몇 명들한테 이용됐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그 결과 보고를 이용해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 그리고 그 아이가 생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일단은 좀 제출해달라. 아. 이게 저희 이제 로직 모델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로직 그러니까 모델 좋은데 그게 사실 일하기도 같은데 그거 뭐 문서 작업하느라고 날 쓰는 거 아닙니까? 문서 작업만 날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제 그건 어떠세요? 어떠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기관들은 그렇게 금액이 크거나 그런 부분들은 그런 걸 받고요. 네. 소규모 기관이나 금액이 작은 경우는 그런 거를 생략을 합니다. 아. 네, 그래서 좀 약간 아. 차등을 둬서 순종해야 됩니다. 여기는 아주 큰 기관이고 아, 네네. 저희 돈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아주 너무 열심히 잘 가지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랑의 열매가 사실은 네. 제가 뭐 본인이 자랑은 안 하시지만 우리 한국의 모금 이런 시장이나 모금의 어떤 관계를 굉장히 많이 넓힌 기관이고요. 그리고 네. 특히 이제 사실은 비영리가 이제 전문적이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돈을 투명하고 결과치가 정확하게 써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사랑의 열매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이것들이 저희들이 사실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리 돼야지만 그래도 돈이 올바르게 쓸 수 있는 어떤 트레이닝 같은 것도 네. 제가 받아요, 사실은. 그래서 좋은 역할을 하는데 뭐 때로는 좀 이제 아닌 것도 좀 있을 그러면요. 네. 그냥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모금을 한 데가 있고 네. 그걸 이제 그 돈을 이제 좋은데 쓰고자 하는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네. 이제 쓰고자 하는 데들이 이제 지금 막 이제 어떤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뭔가 하려는데 다들 예산이 없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런 데들이 뭔가 이런데 제안을 하려면 네, 네. 뭔가 제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어떤 루트로 어떻게 해야지만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 모금을 하시는 집단에다가 내가 이런 걸 쓰니 좀 네. 이렇게 예산 지원해달라. 네.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 겁니까? 저희가 공모 사업을 해요. 네. 7월에서 8월 사이에는 항상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공모 사업을 해요. 네. 근데 주제도 없어요. 네네. 내용도 없어요. 어. 다만 얼마 가이드라인을 줘요. 2천만 원 이내 사업, 2천만 원. 뭐 5천만 원 사업, 네. 1억 원 사업. 아, 네. 거기다 프로포즈를 내라. 누구든지 아니 그러니까 자격, 자격은 자격. 비영리. 비영리? 비영리.
단체, 비영리면은 임의단체도 되는 겁니까? 임의단체도 그러니까- 봐서 상황에 네. 따라서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 네. 네. 사회적 기업도 포함되는 겁니까? 예, 저희는 이제 조합도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 사업 및 기타 사회복지 활동을 하는 사업. 네, 그러니까 네, 저희는 네. 사회복지기관이기 때문에 사회복지를 하는 네. 그런 기관들이 신청을 하고 음. 그걸 프로포절 봐서 저희가 이제 위원들이 심사를 하는 게 있고 음. 그거는 이제 자유 주제죠. 근데 어떤 주제를 정합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올해 3년 동안은 정말로 노숙자를 없애겠다. 그 사업에 프로젝트 하겠다. 이번 3년 동안은 저희가 그 학교 사회 사업가를 꼭 배치시키겠다. 네네. 뭐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네. 거기에 그 맞으신 분들 네. 뭐 그 사업에 좀 제안해 주십시오. 딱 그걸 주제를 정하거든요. 그럼 음. 그분들만 해서 또 이렇게 하고. 좀 궁금한 게요. 네. 이게 사회에도 뭔가 기여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려면 네. 좋은 일 하는 분들도 뭔가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이제 뭔가 사업비는 거기에 그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그 인건비도 그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그것도 계산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는 너희들 알아서 하고 나는 오로지 그 이외 것만 우리 지원해주겠다 그런 겁니까? 근데 이제 야, 많이 넣으셔야 돼. 많이 넣으셔야 아니, 아니 근데 저희가 이제 땀을 흘리시고.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네. 사실은 기부자분들이 음. 지금 우리나라 이제 기부자분들이 저희도 이제 기부자분들한테 그거를 받은 걸 피드백을 드리거든요. 네네. 자기 돈을 기부를 10,000원 가지고 2,000원씩 그 돈이 그대로 사업비에 쓰시는 거를 그분들이 대상자한테 딱 10,000원이 딱 전달하는 걸 원하지 거기에 중간 사회복지사의 인건비라든가 자동차 기름값 쓰이는 게 네. 싫으세요. 오. 그게 이제 현실 싫대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비를 드리는데 인건비를 넉넉하게 못 드려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업비를 아니 인건비를 그러면 많이 못 좋아요. 드려요. 그러면 국장님 어떻게 먹고 사세요? 제대로 이렇게 안 되는데 어떻게 먹고 사세요? 되게 배고픕니다. 아니 농담이고요. 근데 네. 일단은 네. 저희 단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저희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3,000만 원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사랑의 열매에서 돈 받은 건 없습니다. 저희가 네, 저희가 네. 없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면 저희들도 일반적으로 후원을 받으면 전체 모금에서 20%는 운영비를 쓰게 돼 있어요. 사회적으로 이게 법적으로. 근데 정말 15%. 예? 15%. 10% 사랑의 열매는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 그 정도로 쓰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라든가 비영리 일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있어야지 쓰는데 어떤 구조냐면은 그거를 후원을 안 해요. 운영비에 대한 후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를 키우고 모금을 더 해오고 저 같은 사무국장들이 영업하고 다니면서 그 기금들을 그러니까 특정 목적이 없는 기금들을 많이 모아서 거기에서 포지션에서 저희들은 13%를 룰을 정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네. 13% 내에서 그걸 줘야 되니까 만약에 13% 더 이상 주려고 하면은 사업 규모를 더 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어저께도 이제 어디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 멤버 중에 얘기하셨구나. 네, 네. 시청에서 뭐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비영리가 행사를 하는데 뭐 네. 그러셨죠? 왜 봉사 직원 왜 비영리 있는 사람들 월급 받느냐고 봉사하는데. 네네. 그러니까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인건비가 정말 힘들어요. 네. 사실은 힘들고 그거에 대한 인식 자체가 돈을 거기 쓴다는 것 자체를 용납을 못하는 분위기거든요.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깨지고는 있는데 바뀌어야 되죠. 바뀌어야 그래서 됩니다. 소진이란 말이 나오는 그래서 거예요. 네. 굉장히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의 그런 그 재정적인 그 여건이 되려면 그만큼 일을 많이 해야지만 그 정도 급여를 보장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그냥 운영비로 후원은 없으니까 다 사업으로 프로그램으로 엮어가지고 네, 네. 후원을 받아서 그 중에 일부를 운영으로 네, 네. 보태기 때문에 네. 그게 많아야지만 운영에 드는 재정 확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을 자꾸만 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죠. 그래서 계속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소진이 생기는 부분도 있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어떤 한 사회의 건강성을 얘기를 할 때 특히 이제 뭐 서구 사회 이제 소위 그렇게 뭔가 시민 사회가 발달돼 있다는 서구 사회에서는 어쨌든 그 비영리 단체의 수라든지 그 다양한 활동 분야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그 사회의 또 건강성을 얘기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비영리가 잘 유지되고 존속되고 그래서 조금 더 공익적인 활동 또 나보다는 또 남을 생각하는 활동들이 좀 만들어질 수 있는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근데 많은 부분 우리나라의 재원들은 기업 아니면 정부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의 모금
모금이라기보다는 네. 그냥 그 직접적인 후원이라기보다는 어떤 기관을 통해서 정보를 통해서 후원돼서 모금된 걸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비영리 기관들은 계속 그것을 증명해야 되는 또 책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쓰였는지 제대로 쓰였는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또 있냐면 인건비로만 주게 되거나 운영비로만 주게 되면 일을 안 하고 그걸로만 쓰는 또 단체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최소화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프로그램으로만 이렇게 되는 경향도 없잖아 있고 또 모금자의 특성상 그렇게 바로 이제 그 직접적인 결과를 보고 싶어하는 특성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의식이 조금 더 성장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사회에 있는 다양한 분야의 비영리 조직이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직접 후원하시고 운영비로 후원하시고 아산재단처럼 교육기관으로도 후원하시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러니까 뭔가 저는 이게 아예 믿고서 네. 그러니까 신뢰 사회라면 믿고 하되 뭔가 투명한 그런 것들을 결과물을 좀 투명하게 하고 뭐 그런 식의 것이 되면 좋겠다. 저도 네, 한마디 호디님 네, 좀 말하게 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영리에 있고 영리에 있으면서 이런 비영리 이런 거 보셨을 거 아니에요. 얘기 들으면서 예. 이런 애로사항을 들으면서 어떤 제 생각이 들었어요? 하면서 뭔가 본인이 어떤 관점이 또 다를 것 같은데. 예. 예. 그 제가 일단은 저도 선입견이 있었고요. 선입견이라고는 그 생각했던 부분이 아니 100원을 기부하는데 100원이 다 쓰여지는 게 당연하지 않나. 그 부분이었고 왜 우리 한국에도 어려운 애들이 이웃이 많은데 왜 해외를 도와줘야 되나. 뭐 그런 부분들 네. 여기 다 찾아오면은 여기 똑같은 단체인데 해외 국제적으로 하는데 왜 같이 협업을 해서 하지 않나. 그런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한 번 한 번 만나면서 얘기 들으면서 이제 왜 그런지 좀 알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잘못된 선입견이나 이런 오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진정성 있게 깊이 있게 알고 했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것 중에 하나가 그 내가 기부를 해서 그게 좋은 일에 쓰여지만 좋은 일에 쓰여지기 위해서는 뭔가 누군가가 준비를 해야 되고 사람이 노력을 해야 되고 이 대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문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분 다 좋은 일 하지만 그걸 혼자 A부터 Z까지 다 할 수 없다고요. 네. 그거를 도와주는 사람, 이거 하는 사람이 같이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람들도 생계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똑같이 아빠가 그렇죠, 있고 없고 그렇죠, 어렵고 그렇죠. 예, 누군가 또 보태받아야 되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 하나의 또 직업이 되거든요. 똑같아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 뭐 마케터, 기획사, 뭐 정치인들 똑같은 직업이지만 좀 더 특별하고 본인이 사명감이 있어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기부를 하고 도와주는 부분에서는 좀 더 다양한 형태에서나 진정성을 가지고 좀 믿어주시면 제일 좋겠다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그 제가 또 하나 느끼는 거는 그 여기 계신 분이 특별한 게 아니라 여기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그거래요. 좋은 일 합니다. 좋은 일 합니다. 예. 그거를 오히려 제일 듣기 싫대요. 아, 네. 예.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일 하지만 터부시 되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인식을 받으면 그게 또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우의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다 각자 좋은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진짜 이것도 정말 다 직업이란 것을 우리가 네.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두가. 직업. 이분들이 뭐 이렇게 천사, 뭐 날개 달린 사람들이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이 똑같은 사람들인데. 약에 꺾여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하고 정말 하고 싶은 그 영역에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더 체계화되고 더 많이 표현되면서 좀 많이 도움을 주면은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이 생태계가 좀 더 선순환되지 않을까 네. 그런 오해나 편견들도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온라인에서 김창희님께서 왜 공들이 날아다니고 있죠? 김창희님 그 공은 제 좋아요 공이에요. 그래서 공간이 가해서 공이 나오니까 공 오는 거 좋은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분께서 질문하신 게요. 다시 영리의 길로 돌아가고 싶을 때는 없는지. 예, 누구 한 분 영리의 길로 다시 가고 싶다. 저는 뭐 절대 없습니다. 아, 절대 없습니까? 앞으로도 아. 이 길을 갈 것이고. 자, 여기 뭐 갈대 같은 이제 오영수 선생님. 저도 자신이 없어요. 네? 다시 영리로. 돌아갈 자신이 없어요. 영리로. 네. 저도 영-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래요? 오,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떤 최승희님께서 이 책에서는 힘들지만 행복한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던데 그래도 책에 담지 못한 이야기 중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네. 네. 책에 안 썼는데 하고 싶다. 누가 없습니까? 누가 없어요? 책 쓰면서 힘들다는 걸 알아서 우리 스스로도 행복한 일이야 하면서 예? 책 쓰는 게 더 책 쓰는 게 힘드니까. 힘들었어요. 예. 왜냐면은 자기가 하는 일에 시간을 쪼개서 같이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오케이. 네. 자, 우리 한번 제가 상상 한번 해보죠. 뭐냐면 어차피 이제 뭐 그냥 그러니까 지금 요즘 융합의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저도 이제
그 이제 청소년 멘토에서 사회적 기업 만들려고 그랬었어요. 2010년도에. 네. 그래서 정관도 제가 이제 휴비코랑 정관도 사회적 기업처럼 그걸 했거든요. 네네. 해야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사회적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인증을. 네, 맞아요. 근데 어떤 젊은 여자분이 심사하러 왔더라고 저희 회사에 와가지고 저희 회사 두 개 있잖아요. 하나 이제 돈 버는 회사가 있고 하나 이제 사회적 관련 돈 아직 안 벌고 있으니까 당연히 저는 이제 그 격리를 둘 수 없잖아요. 돈 안 버는데 지금. 그래서 이쪽 돈 버는 회사의 격리가 같이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왜 격리가 여기 왜 안 두냐 이게 격리를. 왜 격리가 왜 저기도 저 격리면 이게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제가 막 그래서 막 해가지고 그냥 끝났거든요. 그래서 못 받았는데 사회적 기업 인증 못 받았는데 뭐 그래서 뭐 지금도 그건 없는데 그 사실 이제 아까 기업가 정신 창업가 저도 창업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없는 데서 만든 거잖아요. 뭔가 그래서 사실 기업하는 분도 저도 굉장히 매주 월요일 CEO들 만나는데 네네. 그분들도 정말 사회를 좋게 만들려고 굉장히 많은 생각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뭔가 그런 이제 비영리건 영리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뭔가 융합돼 가지고 네. 뭔가 요즘 세상이 다 이제 투명하고 다 연결된 세상인데 네. 뭔가 앞으로 뭐 어떤 그 새로운 어떤 모델이랄까요? 네. 어떤 그런 이제 운영 모델이나 네. 그런 것들은 뭐 그냥 상상이지만 네. 뭐, 이런 것이 앞으로 가능할 수 있겠다는 건 뭐 없으십니까? 혹시 뭐 아무나 상상을 떠나서 네. 저희가 이제 그 책의 좀 내용에 담은 것 중에서는 사실 저희가 이제 비영리에서 일하다 보니까 비영리는 되게 비효율적이야. 네. 뭐 영리에 비해서 막 떨어지는 것 같고 막 그러니까 뭐 되게 막 안 좋아 쓰레기 같아 막 이런 생각들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고 막 너무 저기 한 거고 좀 그렇게 뭐 효율적이지도 않은 것 같고 막 이런 네. 생각을 했었어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뭐 교육도 받고 그다음에 많은 진짜 대가들 저희가 인터뷰했거든요. 엔토크라고 대가들 저희가 10분이 같이 해 있어요. 뭐 한국 YWCA 그 사무총장님, 그 우리 비영리에 영향력 있는 일이 3년 연속이시거든요. 그런 분들 네네. 만나고 그다음에 UN 위원님들도 만나고 이러면서 저희가 인터뷰를 다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을 통해서 들은 것들과 여러 가지 종합했을 때 우리가 하는 것이 그분들과 떨어지는 거 아니라 다른 거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도 우리의 어떤 이런 부분들, 사람을 아끼는 거, 그리고 우리의 일하는 방식, 과정을 중시하는 거, 성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거, 이런 것들을 더 배워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됐죠. 네. 저는 네. 그 융합적인 부분이 네네.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근데 일단은 저는 주의가 영리했다가 비영리로 왔는데 뭐 너무 많이 따지는 거예요. 이거를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 가치에 맞는지 안 맞는지 뭐 온갖 지금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데 저는 절대적인 생각이 뭐냐면은 악한 거 빼놓고는 다 활용하자.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악한 거 빼놓고 다 활용하자.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시각이 돌아다니는 곳마다 다 아이템이요. 뭐 돌아다니는 곳마다 네. 어디 뭐 여기 뭐 럭셔리한 뭐 저기 뭐 그런 데도 되고 또 아이들 꿈을 찾아주는 두드림 프로젝트 같은 게 있었는데 맨날 애들 데리고 가면 뭐 불쌍한 데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꿈을 찾는데. 네네. 그래서 제가 그냥 뭐 여기 어디냐 저기 그 람보르기니 있잖아요. 직업군 여러 가잖아요. 이왕이면 영업사원 그런 게 있으면은 람보르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람보르기 회사에 전화했더니 참전해서 수입하더라고. 네. 그래서 거기 좀 애들 보여주겠다 하고 또 여기 청담동에 그 하우스 웨딩 라움인가 거기다 전화를 했죠. 전화해서 네. 애들 좀 보여도 오라는 거예요. 인터컨티넨탈 호텔 같은 데 가니까 막 이렇게 막 그냥 돈이 하나도 안 들어요. 오니까 막 뭐 애들 다 맛있는 거 호텔 뭐 맛있는 거 다 주지 공짜로 다 구경시켜 주지. 뭐 그러니까 그거예요. 돈이 안 들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그걸 함으로써 또 행복해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뭐 융합이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영리고 비영리고 따로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거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론적으로 구분한 거지. 모든 게 다 그냥 세상이 이처럼 아름답다 하면서 그냥 마음대로 활용하는 게. 그게 근데 어떻게 보면요 지금 이제 그 이제 영리 쪽에 있는 분들하고 네. 비영 쪽에 있는 분들하고 네. 서로가 서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네. 서로가 안다면 이분들도 뭔가 하고 싶은데 기왕이면 좋은데 쓰이면 좋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도 뭔가 해서 이게 분명히 같이 네. 그 어떤 지속적인 소통을 하거나 하면 커미션하면 네. 분명히 나올 것도 굉장히 많은데 네. 그게 서로 없는 거죠. 약간 단절되어 있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영리와 비영리 부분에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이 지식이나 정보들이 많이 알수록 상대방이 뭐 하는지 더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최근에 제가 그냥 그 알게 된 것과 만난 분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에너지 분야의 미터기, 그러니까
내가 얼마큼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 그 에너지 미터기를 만드신 분이 계세요. 인코드 테크놀로지 그 최종원 사장님인데 그분이 쉽게 얘기하면 스마트폰으로 우리 집 전기가 몇 킬로인지 얼마 쓰는지 지난달에 얼마 사는지 그런 걸 알 수 있는 걸 만들어서 지금 LG U+에 같이 협업을 해서 TV CF에 보시면 나오실 거예요. 막 자기야 더운데 에어컨 틀어도 될까? 예, 그 제품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 회사가 탄탄하면서 굉장히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의 철학이자 그분이 하는 건 뭐냐면 에너지 현황을 알아야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에너지 현황을 알아서 줄일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이제 돈을 버는 것들을 에너지가 필요한 쪽에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에너지가 필요한 쪽에 주겠다는 거는 어려운 데도 있지만 그거에 정말 필요한 어려운 이유도 있지만 기업들은 받을 곳이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를 그 기업이 그걸 찾을 수는 없다고요. 그렇죠. 그건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말 필요로 하는 단체나 이런 네. 쪽이 목표가 맞아 떨어진다면은 너무나 서로 윈이라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저도 만나다 보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연결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런 철학을 가진 요즘 스타트업들 정말로 돈만 버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철학을 가진 기업들이 점점 많아져서 저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홍콩의 그 구세군 중에 하나가 그 이삿짐 선택랑 같이 해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 박스. 예. 이사하다 보면 버릴 거 많잖아요. 근데 박스 기부 박스라고 하나 놓으면은 내가 버릴 거를 그 박스에 담으면은 이 박스를 필요한 곳에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사를 괜찮다. 준비하는 사람이랑 그 구세군이랑 네. 그리고 택배사랑 서로 간에 네. 내가 하던 거에 조금만 더 한 번씩 신경 쓰면 되거든요. 근데 세 박자가 맞으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필요한 곳에 잘 전달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연결에 정말로 필요한 것들이 잘 매칭이 되면은 네. 정말로 이런 부분들이 네. 가치나 만족도가 필요한 사람한테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내가 뭐 새로 막 하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저는 많은 사람들한테 대화하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이제 뭐 다음에서도 뭐 재단 만들고 막 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적어도 이제 그런 이제 IT 쪽에 그런 뭐야 회사라면 그 단순히 이제 뭐 돈으로 하고 여러 가지 것도 있겠지만 그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그 영지로 쓸 게 아니라 그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 그 기술을 지금도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그것이 복잡하면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죠. 생활이 바쁘니까. 근데 이제 말한 것처럼 뭔가 그런 것들이 특히 이제 뭔가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데서 쉽게 뭔가 내가 자연스럽게 그것이 뭔가 갈 수 있다면 안 할 사람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 여기서 다 개발하기 쉽지 않잖아요. 네. 그때는 뭔가 저는 이제 단위건 네이버건 삼성전자건 이런 데들이 그냥 돈만 할 것이 아니라 뭐 재단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겠지만 그래도 자기들만이 할 수 있는 그 유니크한 어떤 기술적인 그런 걸 갖고서 영리가 아니라 어떤 그런 이제 비영리에서 뭔가 그런 연결되는 그 플랫폼을 좀 그런 걸 좀 만들어주면 그런 거 하면 굉장히 그 어떤 혁신적인 우리나라에서 그런 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 여기 보면 이제 그 서울대 이봉주 교수님이 이제 쓸 챕터가 있는데 네. 그분이 이제 정부하고 그다음에 그 우리 NGO 이런 기관 그다음에 뭐 기업하고 이런 것도 서로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된다. 네. 그래서 보이는 대학 교수로서 그런 언어들을 좀 같이 하겠다. 네.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뭐 같은 언어를 쓰지 않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각자 언어들을 서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우리 이제 그 시간 금방 갔죠. 한 시간 네. 금방 넘어갔습니다. 지금 벌써 11분 네. 초과했어요. 저는 뭐 오버 차지 안 해요, 제가. 그래서 지금 하는데 그 마지막으로 그 이제 NGO 쪽으로 오늘도 그 NGO나 MPO 쪽으로 나도 한번 이런 쪽으로 한번 나도 그 진로를 한번 바꿔봐야겠다. 네. 그런 분들한테 네. 뭔가 이렇게 한 마디씩 좀 팁 하나 할까? 조언이랄까? 네. 한 마디씩 해주시죠. 네, 네. 먼저. 네. 아 너무 가치 있는 일이고요. 네. 평생 한번 해볼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근데 안 좋은 것도 얘기해 주세요. 네, 안 좋은 거. 그리고 또 특히 그 아내를 그런 비영리 쪽에 일하시는 아내를 두면은 남편분들은 되게 행복해요. 네. 저는 그래서 비영리에 일하시는 우리 또 되게 결혼 안 하신 분들이 많아요. 비영리 쪽에. 네. 그런 분들하고 빨리 결혼하시면은 일단은 그 60세 보장이 되거든요. 정년 보장이 대부분이 돼요. 비영리에 돈은 작지만 짧고 길게, 아니 뭐 아니 얇고 길게 뭐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작감으로 아주 좋습니다. 네. 도전해 보십시오. 네. 그 뭐 말씀하셨는데 우리 맹명관 교수님이 저희 네. 자문위원이신데
교수님이 이제 하시는 얘기가 저희 사무실 와서 하는 얘기가 삼성에서 짧게 일하고 많이 받고 일찍 뭐 잘릴래 아니면은 엔조에서 이렇게 길게 일하면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그 급여나 양적은 똑같대요. 네네네. 네, 아무튼 그렇고 저는 이제 이 책에다도 썼지만은 제가 그동안 비영리 길을 오면서 느낀 건 뭐냐면 비영리는 블루오션이다. 앞으로도 비영리는 계속 발전할 겁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아산의 도움으로 뭐 유럽도 갔다가 왔는데 건강한 비영리가 많이 생겨야 돼요. 근데 정말 취업이 난이다, 뭐 취업 난이다, 뭐 하고 하는데 정말 비영리가 사실은 업무가 뭐 이렇게 보시기에 뭐 이렇게 보였지만 굉장히 발달이 돼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뭐 마케팅, 언론 뭐 엄청나게 발전이 돼 있고요. 프로세스도 굉장히 많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일 하면서 날마다 행복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일할 수 있는 곳이 비영리고 제가 느꼈던 거는 뭐냐면은 특히 나눔 단체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돈 있는 분들이 찾아와요. 또 돈 있는 분들을 만나. 근데 대부분 좋아요 마음이. 그래서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비영리 있다 보니까 스펙트럼이 넓어져요. 어떤 게 있냐면은 내가 삼성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디스플레이 업무 뭐 한다면은 그 계통 사람만 만난단 말이에요. 근데 비영리 있다 보니까 오늘은 남양부연료, 뭐 현대중공업 뭐 다 만나는 거예요 섹터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 살아가는 그 많은 섹터를 스펙트럼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비영리에서 느낀 게 최고의 가치는 최고의 선물은 축복은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이 저에게는 재산이고 저에게는 축복이고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영리는 블루오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조금 이제 마음의 준비를 좀 단단히 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그것이 비영리 조직이 특별히 뭐 영리 조직보다 뭐 힘들어서라기보다는 비영리도 그냥 단순히 좋은 일을 한다라고 학교가 오는 게 아니라 직업인으로서의 마음의 준비가 좀 있으면 좋겠다. 똑같은 직장이고 직장 생활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의 준비, 그러니까 뭔가 약간 그 환상적인 막 희망을 주고 사랑을 주고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 조금 더 전문적이어야 되고 조금 더 윤리적이어야 되고 조금 더 책임이 필요하고 그게 비영리 분야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영리 비영리 이렇게 막 그거를 이 도전 내지는 그쪽에 하라고는 얘기보다는 자기가 잘하고 정말 좋아하는 일을 일단은 찾다 보면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것도 맞죠. 근데 뭔가 이렇게 남한테 도움을 주거나 같이 일하고 싶은 니즈가 그런 사람들이 다 가슴마다 다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도움이 필요한 것에 정말 도와줬을 때 그 뿌듯함이 이거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더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렵거나 정말 필요한 부분을 찾아가서 자기가 그거를 정말로 헌신적으로 하면은 그게 정말로 도움을 받는 사람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발전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비영리라고 따지는 게 아니라 남한테 도움을 주는 부분들을 좀 스마트하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홍 팀장 많이 컸네. 여기 있는 분들이 도와주셔서 이제 출연대 만났는데 많이 컸네. 저기 뭐야 오늘 여기 뭐야 저자님들 다 여기 오신 분 있잖아요. 네. 나오셔가지고 한 말씀 아유. 하시죠. 우리 자, 저자님도 자, 빨리 자, 빨리 나오세요. 자 시간 많잖아요. 빨리 나오세요. 자 자기 한 마디씩 좀 이렇게 여기 앉으시면 여기 앉으 우리가 이제 앉아 있어서 내려가면서 자 여기 뒤에 쓸게 여기 앉으세요. 편했어요. 아니 저희 불편하세요. 편집자님 계세요. 빨리 아유 부편장님 빨리 빨리 오세요. 오세요. 네. 한 마디씩 우리 뒤로 가시죠 우리는. 저희가 얘기가 짧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저는 정신질환자의 재활설, 주간 재활설을 운영하고 있는 송경옥이라 하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구로구청 근처에 있는 구로구 공동희망학교입니다. 하는 일은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이제 병원에 가지 않고 지역에서 살 수 있다라는 거를 이 책을 왜 썼냐면 그거예요. 이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정신질환자가 꼭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약 먹는 데서 낫는 게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생활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 생활을 바꾸는 일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셔야 되는 분들 아닌 분들 정신질환이란 뭐 우울증 뭐 다 포함되는 겁니까? 예, 우울증, 조울증, 정신분열증 특히 정신분열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 주변에 있으시면
우리 사회에는 그렇게 병원에 가지 않고도 병원에서 약은 받아서 먹지만 일상 낮에 밤에 이렇게 갈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거를 알리는 게 제가 책을 쓰는 이유고, 그다음에 정신질환이 단순히 약 먹어서 낫는 게 아니라 생활 방식을 바꿔야 된다라는 건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런 곳을 일을 하는 곳이 있으니까 이제 오늘 이렇게 들으신 분, 뭐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제가 이런 데에서 얘기를 하고 나면 꼭 뒤에 나중에 저 따라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엘리베이터나 길 갈 때. 우리 사실은 누가 이제 이렇게 일을 시작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곳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책을 꼭 사서 보시고. 정신질환도 이렇게 해서 안 쓸 수 있는가 보다. 제가 방법을 써놓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나 더 나을 수 있고 잘 살 수 있고 그분의 그 몫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리게 한 것이니까, 다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이지만 이런 말 되게 싫어한다 그랬는데 특히 저희는 어려운 일이지만은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동두천에서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김광현입니다. 저는 오늘도 그 장애인에 대해서 다름과 틀림 사이에서 갈등하고 또 타협하고 또 성장하는 기회를 갖고 온 사회복지사인데요. 오늘 지금 제가 오기 전에 그 3억 원 정도 펀드레이징 받을 수 있는 게 결정되어서 오늘 쏘면 되겠네. 그 회식비는 없죠, 그 사업비에. 회식비가 없어요. 회식비가. 3억 원 전에 건축비로만 그래서 건축 공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대화를 하고 왔었는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장애인들은 의식주를 해결하면 되는 곳이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건축 공간은 편안하고 장애인들이 쉴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렇게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고, 저는 이제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은 이제 장애인들을 이제는 그렇게 의식주만 보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사회에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할 수 있게 그분들이 신체적과 정신적 재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분들이 말이 맞습니다. 저희 지역의 장애인들한테는 사실 그 부분이 맞는데, 저희가 그렇게 된다면 장애인 복지관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등하고 또 타협하고 앞으로 또 이게 또 더 이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시니어 허브의 김종진입니다. 시니어 허브는 이제 그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김현진님은 시니어처럼 안 보이시네요. 예. 어른처럼 안 보이시는데. 예. 제가 네, 모시고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요. 그 이제 사회연대은행이라는 이 사회적 금융을 지원하는 곳에서 한 10여 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이제 작년에 그 이런 시니어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를 착출하는 이런 이제 법인 설립을 하는 일에 이제 그 참여를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제 시니어 허브 이 일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는 이 비영리 쪽에서 한 10여 년 정도 일을 하면서 이 좀 저 자신의 이 꿈이 생기더라고요. 꿈이 좀 자라더라고요. 꿈이 자랐는데, 이게 이런 사회적 금융을 지원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어떤 이 성과 창출에 대한 이런 이제 좀 이 프로세스 원리가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공부를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나름의 어떤 좀 인사이트를 좀 얻은 거를 요걸 가지고 이제 이 어떤 소상공인이나 이쪽 이제 이런 취약계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돕는 곳에 이제 돕는 쪽으로 좀 이렇게 적용을 시켜서 그걸 이제 하나의 어떤 사회 문제 해결로 이어지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어떤 이 뭐 사회적 프랜차이즈, 이런 소셜 프랜차이즈라는 이런 그걸 이제 좀 국내에서도 확대를 시키고 해외로도 좀 내보내자, 이런 이제 하나의 30대에 이제 그런 꿈이 생겼고, 그러면서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이 아산 나눔재단의 이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만났는데, 거기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통해서
또 한 단계의 꿈이 자랐어요.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팀명이 소셜 크레딧이었는데 이런 이 이제 어떤 성장 가능하고 이렇게 또 이 어떤 조직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프로세스화되어 있는 이런 이것을 이제 더 성장시키고 더 이렇게 많은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어떤 이 크레딧이라는 이런 어떤 기금을 지원을 하고 대출을 하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해주는 이제 이런 어떤 이 요게 이제 그 소셜 크레딧의 정의인데 이제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꿈이 좀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그랬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공존 플랜이라고 하는 곳의 대표를 맡고 있는 윤상석입니다. 이름 그대로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이 같이 잘 어울리고 살려면 그냥은 안 되고 어떤 기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같이 어울리고 그러는 데 필요한 기획을 하는 일을 하고자 하고 있고 구체적인 대상은 사실 탈북한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요즘 많이 얘기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이런 친구들은 이제 좀 다른 배경, 다른 성장 과정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적응하고 같이 어울리는데 좀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요 소수의 사람의 문제도 있지만 다수가 갖고 있는 편견, 여러 가지 차별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잘 지내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교육 연수, 뭐 컨설팅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이 책에 이제 제가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좀 바뀌었으면 하는 거, 그리고 앞으로 갔으면 하는 것들을 좀 담아내려고 했고, 한 14년 동안 이 일을 한 걸 좀 잘 이렇게 정리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런 공존하고 같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들을 여러 사람들하고 하고 싶고, 그걸 잘 준비해서 누군가가 이제 이렇게 손을 내밀면 잘 끌고 가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편집인이시고요. 2탄을 준비하시려고 지금 예행 연습하고 계십니다. 예, 저는 그 한국 YWCA 연합회라는 굉장히 오래된 비영리 단체에서 오래 일을 했고요. 이번에 제가 이제 필자로 참여는 못했어요. 근데 우리 같은 동기들이거든요. 프론티 아카데미 1기 동기들인데 처음에 이제 이런 도전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좀 반신반의했거든요.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자랑스럽고 저는 옆에서 열심히 응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응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같이 왔고요. 비영리 단체는 아까 계속 하신 말씀들이 그 키워드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으면 일을 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거나 또 여기 계신 분들도 관심 있는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비영리 단체에 뭐 후원자로 참여하시든 활동가로 참여하시든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 예,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네. 자, 여러분 오늘 좀 길어졌는데 아무래도 여기 그래도 여기 이분들 앞에 계신 분들 오늘 안 나오겠었으면 아마 굉장히 두고두고 아마 원성 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어차피 8분의 저자 지금까지 북프로만 중에 가장 많은 저자분들이 나온 것 같아요. 오늘 이런 책은 한 적이 없는데 하더라도 이렇게 기회 다 주지 않는데 오늘은 특별히 또 이게 이제 비영리니까 특별히 저희가 이제 나눔을 또 강조하시는 분들이니까 다 나눔 평등하게 해드렸습니다. 네. 자, 또 오늘 이분들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 사회에 이제 뭔가 이런 각계각층 이렇게 열심히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뭔가 우리가 또 다 뜻이 있는 분들끼리 서로 이렇게 연결되면 앞으로 사회를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걸로 오늘 북포럼 397회 마치는 거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단체 사진 언제?